네, 오늘 2월 24일이고요. 내일 2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년을 앞두고 공직 사회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금띠 달력을 떼자 이런 말을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서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농림축산수산부 이런 몇 개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금태두리를 둘러서 멋지게 꾸민 달력이 있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새해가 되면 이 달력은 쓸모가 없게 된다. 시대가 바뀌면 정부 정책도 변화해야 된다. 네.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예쁜 걸 만들어 본들 시간이 지난 달력처럼 쓸모없는 게 없으니 뭔가 시의적절한 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또 당부한 게 실물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장 빠른 지름길이 바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2년차를 준비하는 마당에 우리한테 가장 기억 남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공직사회에게 기강을 바짝 조이고 제발 해묵은 것 재탕 삼탕하지 말고 새롭게 국민들을 위해 뛰어달라는 주문을 한 겁니다. 바로 아무리 금태들은 좋은 달력이라도 해가 지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냈습니다.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지난 1년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단, 이 영상 보실 때 들으실 음악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부른 노래입니다. 거북이가 부른 빙고인데 가사도 한번 눈여겨 또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틀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네, 빙고라는 가사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일단 여야 정치권의 평가도 중요하겠고 전문가들의 평가도 중요하겠고 오늘 계신 이 세 분의 패널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오늘 과연 어떤 평가를 내놨을까요? 뭐 예측 가능하시겠지만 야당에서는 아주 박했고 여당에서는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양한 평가에 앞서서 전문가에게 동아일보가 조사를 해봤죠. 예. 50명에게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가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어떤 점수가 나올 수 있을지 관련된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네. 첫 여성 대통령이고요. 또 1987년 직선제 이후에 첫 과반 득표, 그리고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국민의 기대와 시대의 요청을 응답하고 있을까? 여기에 네. 대해서 동아일보가 각계 전문가를 5개 분야로 나눠서 50명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10점 만점에서요. 네. 일단 남북 관계가 7.5점, 네. 그리고 통일 비전 7.3, 그리고 개혁과 혁신, 개혁과 쇄신 5.6, 인사 전반이 4.7로 낮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정치 분야, 인사, 소통, 개혁, 쇄신 같은 정치 분야가 좀 점수가 낮았고 남북 관계나 통일 비전과 같은 외교안보 분야 점수가 좋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무래도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북 협상과 관련해서 원칙을 지켰다 이런 네. 평가가 많기 때문에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점수가 높고요. 또 통일은 대박 이런 구호도 등장을 시켰죠. 네, 자 그러면 여야 정치권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상하시는 대로일 텐데요. 과연 어떤 표현을 통해 이런 평가를 내놨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불통, 불신, 불안, 산불 정권의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위중한 국가안보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가운데에서도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냈다는 국민들의 인정입니다. 네, 뭐 예상했던 대로 이런 평가를 내는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 관련해서 딴 건 다 좀 내려놓고요. 소통과 인사, 그야말로 대통령이 앞으로 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더 끌어올려야 될 게 바로 여기인데 관련된 얘기를 좀 내놓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너무 공무원들을 많이 쓴다. 그리고 수첩 인사란 말이 이제 1년 차에 회자됐을 정도로 자신이 갖고 있던 인재 풀을 쓰는데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요. 참 지난 1년 동안 그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인사 특종을 못했습니다. 어떤 언론사나 신문사, 방송사 할 것 없이 인사 특종을 못했다? 네. 못 맞춘 거죠, 사전에.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게을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워낙에 그 예측이 빗나가면서 네. 야 정말 보안이 철저하다. 좋게는 네.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발탁이 됐다. 네. 이게 과연 그러면 수첩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끊임없이 인사 참사가 많았습니다. 네. 예, 지난해 3월에 첫 그 내각 인선 때부터 잡음이 많았고요. 또 지난해 5월에는 다 아실 겁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그 성희롱 구설에 올라서 아주 큰 그 국제적인 문제까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질문 드릴 게 가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대로 일을 시키면 그대로 시킨 대로만 잘 해오는 관료 말고 그걸 좀 뛰어넘는 사람의 발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 안대희 전 대법관, 전 중수부장 이런 사람들이 왜 대선 때 기여가 컸는데 전혀 정부에 기용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네. 이 두 사람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발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분들 스스로도 발탁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그 주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반기를 들었다가 레이저를 한번 맞으면 네.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방송 토론 1차가 끝나고 나서 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그 지지율이 일순간 박근혜 대통령을 뛰어넘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보고를 누가 할지를 놓고서도 박근혜 캠프 굉장히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네. 토론을 거쳐서 결국 김무성 의원이 보고를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후보님, 저 매일 단위 또 주간 단위 여론조사를 하는데 후보님이 일단 뒤처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를 가지고 네. 그 중요한 시기에 1시간 동안 경론을 벌였다는 것.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소통 문제가 좀 심각한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의를 못하고 보고를 못하는 일요.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잘 못 보이면 내가 장관 자리 못 가고 다음 공천 못 받고 이런 내가 손해볼까 봐 하는 마음이 가장 큰 거죠. 그렇죠. 그 참모진은 정말 그야말로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참모는 쓴소리를 마다하는 참모인데요. 네. 지금 여당 내에서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격이라는 정치 용어를 만든 이정현 대통령 홍보수석 같은 분들이 얼마만큼 쓴소리, 진언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 국민과의 소통 분야 그리고 인사 부분 이런 데 대해서 실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 참모들의 역할이 정말 주목이 됩니다. 네, 자,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바지만 참모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내가 대통령한테 쓴소리하고 옳은소리 했다가 대통령 눈 밖에 나서 자리를 잃게 되면 나만 손해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 쓴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여야 막론하고 다 똑같은 권력 앞에 속성인 것 같은데 김정은 부장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대통령 임기 내내 2년차, 3년차, 5년차까지 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말하면 네. 역대 정부도 다 인사 문제에서는 되게 실패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네. 인사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박근혜 네. 정부 역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제대로 사람 쓰는 방법, 사람을 네. 제대로 보는 방법, 검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갖춘 지도자가 좀 어렵다. 그만큼 그리고 또 인사를 제대로 하면 소위 뭐 그런 말도 하신 분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이런 식으로. 네. 소위 인사만 제대로 잘해도 정말 정부를 아주 효율적이고 능력 있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년 차 아닙니까? 1년 차는 물론 그 여야 관계가 꼭 순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되게 국민들이 이제 한 첫 해는 뭐 1년 차니까 하고서 좀 용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어떤 허니문 기간이랄까 뭐 그런 게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2년 차 들어서서는 좀 더 냉정하게 보기 시작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다잡고 정말 네. 사람 쓰는 일에서부터 정말 내 눈으로 사람을 골라서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직원하는 참모들 또 오히려 더 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네. 성공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아주 냉혹한 평가를 내놨고요. 오늘 김한길 대표가 내놓은 말 보니까 빠꾸 정부다. 뭐 그 후퇴했다는 것을 일본식 말은 이제 활용한 것 같은데 불통, 불신, 민주주의 파괴 이런 온갖 나쁜 일은 다 한 정부처럼 했습니다만 지지율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걸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과 또 여당, 야당, 야권 지지율 다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민주당 자체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내놨군요. 변재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데 최근에 보고서를 내는 게 이런 게 있네요. 네. 이게 민주당의 진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싱크탱크가 바로 민주정책연구원인데요. 네. 이달 초에 작성한 정치 지형 진단을 통한 지방선거 전망이란 주제의 보고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한 58%에서 6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역대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지지율 조사에서 무려 2위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데 비하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계속되면 6.4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선전한 2010년보다는 네. 참패했던 2006년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뭐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았을 때 야당으로서 이만큼 웬만큼은 하셨습니다라고 공과 가를 다 짚기 힘든 거죠. 네. 야당이란 속성 자체가 일단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야당의 요구가 지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네. 서운함을 많이 표출했죠. 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라든가 네.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청와대가 응답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응답하라 청와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공과를 다 균형감 있게 객관적으로 잡으면 제일 좋겠지만 야당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어쨌건 아주 매서운 비판을 내놨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6.4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